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군 병사가 또 희생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연방정부 건물 밖에서 한 남성이 방화장치를 터뜨려 민간인 3명이 다쳤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인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이유로 홍해 지역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중동의 또 다른 중요 해상 항로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주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사나 공항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من لحظة إعلان هذا البيان نؤكد على حق شعبنا العظيم في مواجه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والتصعيد الشامل بالتصعيد الشامل. 구체적인 봉쇄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우디의 적대적 행위에는 확전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해 관문인 베브 엘만데브 해협 쪽 예멘 지역을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에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홍해 쪽 항구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제를 시도할 경우 사우디의 원유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를 차지하는 홍해 루트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봉쇄 선언이 사우디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정했는데 이에 대해 사우디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과의 갈등이 더 악화할 경우 홍해 항로를 지키기 위한 교전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교전 과정에서 미군 병사가 또다시 희생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해 전례 없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이 미군 병사를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거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에 단호한 초강경 지침을 직접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다음 날 이라크에선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휴전 국면 이후 처음으로 전사자가 발생한 뒤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열흘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정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역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 주변을 보복 타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전면전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화약고가 폭발하기 직전 극적인 대화 채널 재개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오늘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면서도 카타르를 비롯한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의 열흘 휴전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중재안이 극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연방정부 건물 밖에서 한 남성이 방화장치를 터뜨려 민간인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로어 맨하튼 연방프라자 26번지 건물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연방수사국, FBI 뉴욕 지부와 이민법원 등 여러 연방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건물 앞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변은 한때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반대하는 내용의 물품을 소지했던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인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예기치 못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국인과 미국 관련 시설이 표적이 될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등 여행 차질 가능성도 경고하며 시위나 군중 밀집 지역을 피하고 현지 안전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에 머문 가운데 핵심 지지층의 열기도 식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지난 2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소 지지한다는 응답이 강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이민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됐지만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의회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로 공화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덴버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오늘 새벽 이스트햄튼 애비뉴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과 야외 테라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근 지역의 한 행사에서 충돌한 두 무리가 나이트클럽 애프터파티에서 다시 맞닥뜨리면서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far at this time we've not recovered any weapons, but the evidence suggests that at least 2 weapons were fired during this incident.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나이트클럽 입장을 기다리던 군중 사이에서 총격이 발생해 9명이 다치는 등 지난 주말 유흥가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미 전역에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FDA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DA는 감염원으로 지목됐던 캘리포니아 소재 식품업체 테일러팜이 공급한 상추 샘플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는 기존 발표가 잘못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FDA는 재검토 결과 이 업체의 샘플에서는 사이클로스포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원인과 오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FDA는 추가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관련 감염 사례는 확인됐거나 조사 중인 건수를 합쳐 약 7,000건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이번 주 후반부터 최고 기온 10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더운 날로 예상되는 23일에는 랭캐스터 106도, 벤나이스 105도, 산타클라리타 10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산불 위험도 높고 밤에도 더위가 쉽게 식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무적 함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파 랭킹 2위 스페인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피파 랭킹 1위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연장 후반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39살의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2연패를 이끌지 못하며 마지막 월드컵 도전을 우승으로 장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복권 잭팟이 연이어 수억 달러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은 약 5억 4,400만 달러, 현금 일시불 수령액은 2억 4,100만 달러입니다. 메가밀리언 잭팟은 더 큰 규모인 7억 700만 달러까지 올라섰으며 다음 추첨은 내일 실시됩니다. 두 복권 모두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잭팟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와 산업재 업종이 동반 1%대 빠지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격화와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서 경계감이 확대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경고까지 더해지며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재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배럴당 89.22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3.23달러로 각각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재국들의 휴전 제한 소식도 전해지면서 장 후반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테슬라와 알파벳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AI 투자 성과와 향후 실적 전망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종목별로는 그간 낙폭이 컸던 반도체주와 AI 관련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는데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나란히 2%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유가 변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공개될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LA의 중심에 한국 롯데 홈쇼핑이 만든 한국의 중소 뷰티 기업 수출 플랫폼이 팝업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의 중심 프리미엄 쇼핑몰 더 그로브에 마치 한국 백화점에서 볼 법한 팝업 스토어가 등장했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만든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이설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롯데 홈쇼핑은 한국 내 중소기업 39개사와 함께 LA를 포함한 미 서부 지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면서 잠재력이 있고 또 트렌디한 그다음에 또 가장 독창성 있는 소재를 가지고 개발한 그런 브랜드들을 선정을 했고요. 서울 뷰티라는 이름의 1층은 K-뷰티로 이미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한국 화장품이 전시됩니다. 2층은 서울 나우라는 이름으로 K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롯데 홈쇼핑이 새로 선보이는 자체 수출 플랫폼 이설을 알리는 첫 시험대입니다. 이설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순간을 표현한 한국 고유어로 벚꽃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추진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이라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인플루언서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국 문화를 2층에서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보다 친근감을 갖고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벌써 뜨겁습니다. I actually just found out about Korean skincare 2 weeks ago and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because I live in Dallas and I just wanted to learn about Korean skincare in general. K 콘텐츠와 K 뷰티의 힘을 알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이번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LA와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K컬처 확산을 위한 대규모 문화 거점 조성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타디움급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팝 공연은 물론 K-푸드와 K-뷰티, 한국 브랜드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세기에는 세계 주요 도시에 이민자들이 모여 코리아타운이 형성됐다면 21세기에는 K컬처가 정교하게 탑재된 거대한 우주선이 세계 대도시에 착륙하는 개념이라면서 K컬처 센터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지 선정이나 착공 일정 등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가 사상 첫 독립윤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사상 첫 독립윤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행정개혁안 메저 G에 따라 출범하는 독립기구로 카운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활동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오는 7월 26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LA 카운티 메저 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운영되어 온 CXU 갤러리가 플루톤으로 이전하며 Beyond the Surface라는 제목의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경매, 박혜경, 김현선 등 서로 다른 예술 세계를 가진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CXU 갤러리는 앞으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한국과 미술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뉴욕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며 한인사회를 노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총영사관과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해외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금융기관, 총영사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올해 코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고 연말 대형 콘서트 형식의 행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캐피털원 이벤트 센터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알렉산드리아 캠퍼스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가수 초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만간 선거 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6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컴벌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어필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불법 슬롯머신 등을 확보했으며 박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과 운영, 슬롯머신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보석금을 $20,000로 책정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AI 투자 회의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 키미 K3로 반도체가 덜 필요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올해 38번째 사이드카 발동과 함께 코스피는 4.4% 급락한 6,5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락장을 주도한 건 재헌절 연휴 기간 미국 증시를 덮친 반도체 고점 우려였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설비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선 이걸 공급 확대로 해석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실적은 꺾인다. 그런 흐름들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중국 스타트업 문샷이 무료로 공개한 AI 모델 키미 K3도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낸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 올해 구글의 터보콘트가 등장했을 때처럼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프론티어 모델까지도 중국이 잘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처럼 빅테크들이 만들어내는 대량의 캐시플로우 같은 것들을 못 만들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투자 수요가 늘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결국에는 미국산 프리미엄 라인의 AI GPU 서버를 수요로 하게 될 거다. 오늘도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혀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는 지난 16일 당국의 보완책 발표에도 오히려 1,590억 원 늘며 12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구글의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어질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선 반도체 고점론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타이완 TSMC는 미국 투자 확대에 이어 타이완에도 대규모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15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공식화하며 그 이후로 AI 반도체 수요를 꼽았습니다. So we continue to see customers' strong demand, multi-year structured demand. TSMC는 어떤 기회나 성과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투자 확대가 곧 기회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별개로 타이완에도 향후 5년간 최대 25개의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란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반도체의 강한 수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 AI 분야에서만 최소 2배,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봐도 50에서 60% 이상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량은 거의 늘지 않는다며 결국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빨리 지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고. 생산 능력 확대가 반도체 호황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엔 현재 반도체 가격이 비정상적이며 공급을 늘려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요를 선점하고 공급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시장의 톤이 바뀌었을 때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새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도 현재와 같은 AI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반도체 호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전성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일본에선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성만 왕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전 근대적인 법을 이제는 바꾸자는 여론을 외면한 결과란 분석입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오늘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10% 급락한 41%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공행진했던 지지율이 급락한 건 지난 17일 의회에서 가결된 황실전범 개정안 때문입니다. 황실전범은 일본의 왕위 계승과 왕실 구성 등을 정한 법인데 북의 혈통의 남성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 나루히토 일왕에겐 외동딸만 있어서 후계자가 조카인 19살 히사히토뿐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히사히토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왕위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내에 고조됐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 등 여성도 왕이 될 수 있게 하거나
2차 대전 직후 왕실 축소로 배제된 옛 왕족 중 남성을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여론은 여성도 왕이 될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보수 진영이 주장한 무려 36촌도 왕이 될 수 있는 옛 왕족 남성 입양을 택했습니다. 법안 통과 당일까지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これ今からでも養子案は撤回するべきじゃないですか。国会の場において、衆参政副両議長の下で、しっかりと議論をしていただいて、これに従って進めたものでございます。 민생은 뒷전인 정권이라며 비판 집회도 잇따랐지만 개정안은 여당의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房不足とか国民の生活が苦しくなっていることとかいろいろあるのになんでその皇室典範の改正とかそういう今それじゃないよね. 고물가 민생 위기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 여기에 첫 여성 총리가 여성 왕위 승계를 배제했다는 실망감까지 더해져 다카이치의 정치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 보여준 메시의 품격은 축구의 신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의 한인사회든 아니면 미국사회든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메시 같은 존재가 아쉽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